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코로나 확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클럽 방문자에게는 자발적인 검사를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또 확산 여부를 지켜보면서 등교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54명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0시 이후에 추가 발표를 할 만큼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상황 보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우리가 4월 12일 날 부활절 또 벚꽃놀이 4월 15일 날 2,900만이 투표를 했는데도 사실은 이 노출은 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감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전파가 전혀 없었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또 5월 6일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로 했어요. 이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일부 해이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이 사이를 틈타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 나온 것이 되어버렸죠. 네네. 즉 그동안에 있었던 지역사회 전파라는 것이 결국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지금 수면에 나타나게 되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있는지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전파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의 조용한 전파는 우리 방침의 밖에,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럽 방문자 수만 해도 지금 한 6,000명, 7,0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확산세가 얼마나 좀 커질지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네. 이 66번 용인 환자라는 분이 증상이 나타난 그날 새벽에 네. 이 노출이 됐었고 또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중 노출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갖고 어느 정도 그 이태원 근처의 클럽에서의 지역사회 전염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불특정 다수에게 접촉을 한 이 상황을 전부 추적 조사를 해서 지금 알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적 조사는 물론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시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가능한 끝까지 추적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자각 증사가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경기도에서도 다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동선에 겹치는 분들은 무조건 증상에 상관없이 네. 일단 진단부터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또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4일, 5일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바로 진단을 받는 것이 본인을 네. 위해서도 또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클럽이다 보니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지금 가장 지금 급한 것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할 테고, 근데 그 검사 결과 이제 이게 음성으로 나왔을 때 그럴 때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직장 생활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자기 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릴 그럴 테니까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네. 상황에서 진단을 받아본다면은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성이면 앞으로 양성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고 음성일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뭐 행동을 해도 되겠지만 네. 결국은 최대한 2주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시고 그 사이에 또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그 다음엔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은 네. 지금 음성이라는 것은 거의 양성으로 갈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무증상 비율이 30%가량으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 무증상이라는 의미는 네.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왔어도 면역력이 강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진단검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증상이 벌써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무증상일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양성으로 확진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증상이 많다는 의미는
젊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와 아. 진단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어떤 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이게 워낙 이게 전국에 지금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좀 찾아내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 전에 대구에서의 클럽의 방문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서울에서도 강남에서의 클럽 방문, 유흥업소 방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네. 무사히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이라는 이 밀집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일단 발생을 했고 여기에 이태원이라는 특성상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들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는 2차 감염까지 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2차에서 3차 감염까지 가지 않게끔 실제 그 밀접 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접촉자들도 다 자신들이 진단을 검사를 받음으로 해갖고서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가 있을 것인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번질 것 같지는 않지만 또한 이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확진자분들 가운데서 간호사도 있고요. 지금 몇몇 의료기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쪽에 또 어떤 감염 확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뭐 정신병원도 있고 여러 네. 병원들에 뭐 제주도도 그렇고 접촉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상당히 진단이 빨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접촉자들을 다 진단 검사를 해서 아직까지는 그 원내 감염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원내 감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폭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계속 관찰을 해서 지금 음성이라 할지라도 또 다시 2차에서 3차로 가는 전염이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더 관찰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의료기관의 원내 감염은 뭐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헬스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헬스클럽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땀을 또 흘리게 되고 호흡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헬스장은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제 다시 하는 것인데 네. 그 생활 이 방역의 의미에서 보면은 헬스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방역, 소독 또 환기를 잘 하고 샤워장을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수칙이 정해져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수칙만 갖고 모자라지 않나.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예. 아이들 개학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국방부 부사관이 클럽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이 부사관과 접촉한 사람이 또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이제 군 부대 내에서 또 이제 감염이 전파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한동안 병사들 외출이나 휴가 같은 거를 좀 통제를 했었잖아요. 그런 조치를 또 다시 취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뭐 네. 상당히 제한적이고 접촉자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확산은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실제 이 외박이라든지 휴가 금지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지역사회 전염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생활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은 그렇게 휴가라든지 외출 금지가 되겠지만 지금 이 한 케이스만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유흥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 중지를 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실효성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문을 네. 닫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죠. 더구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흥업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또 기한도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2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2주 동안의 양상을 파악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생활방역이라는 의미하고 지금 거의 영업 정지 수준이거든요. 이 두 개가 양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이든지 좀 이 타협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상황 발생한 이후에 이 양상을 봐가면서 아마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너무 장기간에 이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상도 또 분명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하여튼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의 이 클럽
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근데 대상자의 특정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고 혹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예.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9세 이하에서 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만 봐도 또 유럽에서도 그랬고 어린아이들이 가와사키병이라는 증상에 시달리면서 뉴욕에서만 어제 3명이 사망을 하였고 또 70명 정도가 지금 증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단지 호흡기계 세포에만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66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증상이 설사에서 나타났듯이 장세포라든지 신경세포, 심지어는 생식세포에까지 감염이 되어갖고 남녀 불문하고 생식 불능이 되는 경우도 중국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걸리고 나도 그런 후유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20대라 할지라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나만 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에 감염되면은 치사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의를 하고 걸리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네. 나만 걸리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4월 네. 29일하고 5월 6일에 그 이태원 근처에 유흥 주점들에 방문하신 분들은 네.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반드시 좀 검사를 받아 보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좀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바로 이번 주에 이제 등교 계약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말입니다. 등교 계약이 예정이 돼 있는 이 마당에 이게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등교 계약을 좀 연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견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건 누구도 최선의 방법을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일단 지금 10일이고 13일은 고3의 등교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고3 한 학년의 등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학년에 대한 이 순차적인 확대는 지역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호남 지역이라든지 충청,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년을 넓혀가면서 이 계약을 해도 등교 계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면역 진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되어 있는지를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지금 이 이태원발 이 확산의 양상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네. 순차적으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일주일 간격으로 갖고 미리 결정해 놓고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좀 이 말의 수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처음엔 예. 절대로 아니라고 뭐 그러더니 시기상조라고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었죠. 얘기를 예. 했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을 보면서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3인 경우는 등교 계약을 하지만 나머지 학년들은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9월 1일 계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옳지 네.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3 학생들은 조금 이제 등교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학년들은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늦추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물론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부모들의 어떤 입장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역적인 또 편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계약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해외 유입 사례도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입국자들 가운데서 이제 확진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해외발 사례들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유럽이나 미국 네. 이 계통이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지만 많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입국자의 구성을 보면은 오히려 중동 지역,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 입국 지금 거의 금지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2주 격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유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대책들도
확실하게 지금 마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또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들도 그렇고요. 더운 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좀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덜 활성화되지 않냐 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다는 네. 환경 자체는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굉장히 전파가 어려울 수는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실제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접촉기의 감염, 비말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봄에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더위라는 것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큰 역할은 못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각종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